이건 치과 의사들이 환자에게도 쉽게 말하지 못하는 이야기입니다. 22년간 수십만 명의 잇몸을 들여다보면서 발견한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 있어요. 매일 양치질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잇몸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혹시 양치만 열심히 하면 잇몸이 건강할 거라고 생각하고 계셨나요? 그런데 정말 이상하지 않으세요? 우리나라 성인 10명 중 8명이 잇몸병을 앓고 있다는 사실 말이에요. 분명히 다들 양치는 하고 계실 텐데 말입니다. 더 놀라운 건 이거예요.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환자 중에는 하루에 5번씩 양치하는 분도 계셨어요. 치약도 비싼 걸로 쓰고 가글도 빠뜨리지 않으시고요. 그런데 잇몸에서는 여전히 피가 나고 붓기가 가라앉지 않더라고요.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매일 아프지도 않던 잇몸이 갑자기 붓고 피가 나고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양치할 때 칫솔에 빨간 피가 묻어나오는 걸 보면서도 대수롭지 않게 넘기신 적 있으시죠? 사실 그게 잇몸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 신호일 수도 있어요. 안녕하세요.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부속병원에서 치주과를 진료하고 있는 48세 치과의사 박정철입니다. 저는 22년 넘게 잇몸만 보고 살아왔어요. 하루에 60명 넘는 환자를 만나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놀랍게도 양치보다 중요한 습관 하나로 수많은 환자들이 잇몸 통증 없이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제가 치과 의사가 된 건 2002년이었어요. 당시만 해도 잇몸병은 나이 들면 당연히 생기는 질환이라고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수십만 명의 환자를 진료하면서 확실히 알게 된 건 하나였어요. 잇몸병은 예방할 수 있고 또 늦지 않게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초기에는 나도 다른 치과 의사들처럼 환자분들께 열심히 양치하라고 말씀드렸어요. 치실 쓰시고 각을 하시고 정기적으로 스케일링 받으시라고 했죠. 그런데 6개월 후 다시 오신 환자분들을 보면 여전히 잇몸에서 피가 나고 붓기가 가라앉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때부터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분명히 양치는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왜 잇몸 상태는 나아지지 않는 걸까요? 혹시 제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건 아닐까요? 그렇게 환자 한 분 한 분의 생활, 습관을 자세히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72세 할머니 한 분이 오셨어요. 손자가 치간 칫솔이라는 걸 사다 드렸는데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대로 사용법을 알려드렸죠. 3개월 후 정기검진 때 그 할머니의 잇몸 상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20년 넘게 피가 나던 잇몸이 말끔히 깨끗해져 있었거든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양치질만으로는 절대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걸요. 치아와 치아 사이 그 좁은 틈새에 숨어있는 세균들이야말로 잇몸병의 진짜 원인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부분은 칫솔로는 절대 닦을 수 없다는 사실도 말이에요. 잇몸 질환은 충치처럼 바로 아프지 않기 때문에 무섭습니다. 뼈가 녹고 치아가 빠진 뒤에야 병이 있다는 걸 알게 되거든요. 더 무서운 건 잇몸 염증이 입 안에만 머무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당뇨, 치매, 심혈관 질환, 류마티스, 골다공증까지 연결됩니다. 잇몸을 잡으면 온몸을 지킬 수 있어요. 혹시 양치는 잘하는데
자꾸 잇몸이 붓고 피나는 분 계신가요? 그런 분들을 위해 실제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66세 김영태 씨는 경기도 김포에서 사시는 분이었어요. 평소 당뇨가 있었지만 관리가 잘 됐던 편이었죠. 혈당도 안정적이고 약도 꾸준히 드시고 계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니까 앞니가 조금 흔들리는 느낌이 든다며 오셨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음식물이 끼었나 싶어서 엑스레이를 찍어봤습니다. 그런데 결과를 보고 정말 놀랐어요. 잇몸뼈가 심하게 녹아 있었거든요. 특히 어금니 부분은 뼈가 절반 이상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알고 보니 수년간 잇몸병이 조용히 진행되고 있었던 거예요. 영태 씨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양치를 빠뜨린 적이 없다고 하셨어요. 치약도 좋은 걸로 쓰고 가글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치아 사이는 한 번도 신경 쓴 적이 없으셨다고 했습니다. 당뇨가 있으면 잇몸병이 더 빨리 진행되는데 그걸 모르고 계셨던 거죠. 59세 이정자 씨는 전업주부셨어요. 몇 년 전부터 잇몸이 자꾸 욱신거리고 붓는 증상이 반복됐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치과는 무섭다고 하시면서 약국에서 가글만 사서 쓰셨대요. 가글 하면 잠깐은 시원해지니까 괜찮아지는 줄 알았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2년 후에 정자 씨가 다시 오셨을 때는 상황이 심각했어요. 앞니 2개가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엑스레이 결과 잇몸뼈가 거의 다 녹아서 치아를 지탱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결국 그 2개 치아는 뽑을 수밖에 없었고 임플란트 시술까지 받으셨어요. 비용만 500만 원이 넘게 들었죠. 정자 씨가 가장 후회하신 건 뭔지 아세요? 진작에 치과에 와서 정확한 관리법을 배웠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가글만으로는 절대 잇몸병을 막을 수 없거든요. 73세 정용우 씨는 퇴직 공무원이셨어요. 갑자기 말소리가 셀 정도로 앞니가 튀어나온 느낌이 든다며 내원하셨어요. 평소에 어금니 쪽은 별로 신경 안 쓰고 앞니만 열심히 닦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검사해 보니 어금니 잇몸이 완전히 무너진 상태였어요. 어금니가 제 역할을 못하니까 앞니가 그 무게를 버티다가 점점 밀려나온 거였죠. 용우 씨는 그때서야 알았다고 하셨어요. 보이지 않는 어금니, 뒤쪽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이에요. 이 세 분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모두 양치는 열심히 하셨어요. 하지만 치아 사이, 특히 어금니 사이는 한 번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칫솔로는 절대 닦을 수 없는 그 좁은 틈새에서 세균들이 번식하고 잇몸을 공격했던 거죠. 잇몸 염증이 무서운 이유는 또 있어요. 입안의 세균이 혈관을 타고 온몸으로 퍼져나가거든요. 심장병, 뇌졸중 위험이 2배 이상 높아지고 당뇨 환자는 혈당 조절이 더 어려워져요. 임신부는 조산 위험이 7배나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수십만 환자를 보며 확신하게 된 건 단 하나였어요. 양치 전에 치간 칫솔을 제대로 쓰는 사람은 잇몸이 망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치실이나 가글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건 부작용도 많고 효율은 낮아요. 많은 분들이 잇몸병은 평생 관리해야 하는 질환이라고 생각하세요. 하지만 저는 다르게 생각해요. 오늘 바꾼 습관 하나가
평생 잇몸을 지킬 수 있다고 봅니다. 실제로 그런 환자들을 너무 많이 봤거든요. 62세 노상필 씨는 택시기사셨어요. 밤낮 없이 운전하느라 칫솔질도 급하게 하는 분이었죠. 3개월마다 스케일링을 받으러 오시는데 매번 잇몸에서 피가 많이 났어요. 상필 씨도 고민이 많으셨어요. 양치는 빠뜨리지 않는데 왜 계속 이럴까 하고 말이에요. 그래서 양치 전에 치간 칫솔 쓰는 습관을 권해드렸어요. 처음에는 피가 더 많이 났죠. 상필 씨가 깜짝 놀라서 그만하려고 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렸어요. 피가 나는 건 염증이 있다는 신호니까 더 부드럽게라도 계속하시라고요. 3개월 후에 상필 씨가 스케일링을 받으러 오셨는데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평소에 피가 철철 나던 잇몸에서 피가 거의 안 나는 거예요. 상필 씨가 활짝 웃으시면서 하신 말이 지금도 기억나요. 이제 스케일링 받으러 가도 피가 안 나서 부끄럽지 않다고 하시더라고요. 55세 박은영 씨는 카페를 운영하시는 분이었어요. 하루 종일 커피 냄새에 노출되어 있다 보니 입 냄새가 신경 쓰여서 가글을 매일 쓰고 계셨어요. 그런데 가글을 써도 잇몸이 계속 붓고 시리다며 오셨어요. 은영 씨 입안을 보니까 가글 때문에 잇몸이 더 자극받은 상태였어요. 시중에 파는 가글에는 알코올이나 강한 화학 성분이 들어있거든요. 매일 쓰면 오히려 잇몸에 독이 될 수 있어요. 은영 씨에게 가글 대신 치간 칫솔 사용법을 알려드렸어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죠. 이렇게 작은 솔로 뭘 할 수 있겠냐고 하시면서요. 하지만 한 달 후에 오셨을 때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하루 입원 1분씩만 치간 칫솔을 써도 잇몸이 시리지 않는다고 하시더라고요. 70세 최만석 씨는 자영업을 하시다가 은퇴하신 분이었어요. 잇몸이 너무 많이 무너져서 임플란트를 여러 개 해야 하는 상황이었죠. 비용만 2천만 원이 넘게 나왔어요. 만석 씨가 정말 절망적이셨어요. 나이 들어서 이런 큰 돈을 어떻게 마련하나 고민이 많으셨죠. 그래서 일단 남은 치아라도 살려보자고 말씀드렸어요. 치간 칫솔 사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고 식습관도 바꿔보시라고 했죠. 만석 씨가 정말 열심히 하셨어요. 하루도 빠뜨리지 않고 치간 칫솔을 쓰시고 딱딱한 음식도 피하셨어요. 6개월 후에 만석 씨가 오셨을 때 정말 놀랐어요. 뽑아야 한다고 했던 치아들이 다시 단단해져 있었거든요. 잇몸 색깔도 건강한 분홍색으로 돌아왔고요. 만석 씨가 그때 하신 말씀이 가슴에 남아요. 남은 치아라도 끝까지 살려보겠다고 포기하지 않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사례들을 보면서 확신했어요. 치간 칫솔 하나만 제대로 써도 잇몸은 충분히 회복될 수 있다는 걸요. 나이는 상관없어요. 70세, 80세라도 늦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오늘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치실을 쓰면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하지만 치실은 한계가 있어요. 치아 사이 공간이 좁으면 들어가지도 않고 넓으면 제대로 청소가 안 돼요. 무엇보다 사용법이 어려워서 제대로 쓰는 분이 거의 없어요. 치간 칫솔은 다릅니다. 사이즈만 맞으면 누구나 쉽게 쓸 수 있어요. 그리고 효과도 치실보다 훨씬 좋아요. 치아 사이뿐만 아니라 잇몸 마사지 효과까지 있거든요.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잇몸을 지키는 실천법 4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치실보다 중요한 치간 칫솔 사용법입니다. 치간 칫솔이 중요한 이유는 간단해요. 치아 사이 염증은 치간 칫솔로만 제거할 수 있거든요. 칫솔로는 절대 닿을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 좁은 틈새에 음식물 찌꺼기와 세균이 쌓이면서 염증이 시작되는 거죠. 치간 칫솔을 고를 때 가장 중요한 건 사이즈예요. 너무 크면 잇몸을 다치고 너무 작으면 효과가 없어요. 꼭 치과에서 전문가에게 맞춰서 사세요. 보통 4S에서 L 사이즈까지 있는데 사람마다 치아 간격이 다르거든요. 처음에는 피가 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건 염증이 있다는 신호예요. 피가 난다고 해서 피하지 마시고 더 부드럽게라도 계속 써보세요. 일주일 정도 지나면 피가 안 나기 시작해요. 사용 시기는 양치 전이에요. 많은 분들이 양치 후에 쓰시는데 그럼 효과가 절반으로 줄어요. 양치 전에 치간 칫솔로 치아 사이를 깨끗이 한 다음에 양치하면 치약 성분이 구석구석 잘 들어가거든요. 두 번째는 가글보다 효과적인 소금물이에요. 약국에서 파는 가글에는 클로르헥시딘 같은 화학 성분이 들어있어요. 2주 넘게 쓰면 치아 착색이 생기고 미각이 떨어질 수 있어요. 특히 어르신들은 더 주의하셔야 해요. 가성비 최고의 가글은 0.9% 소금물이에요. 물 100ml에 소금 0.9g, 그러니까 밥숟가락으로 살짝 뜬 정도면 돼요. 하루에 2번 30초 정도 입안을 헹구면 됩니다. 소금의 삼투압 효과로 세균을 억제하고 염증을 가라앉혀줘요. 세 번째는 음식 관리예요. 음식이 곧 잇몸의 적이라고 생각하세요. 피해야 할 음식들이 있어요. 바삭한 과자류, 질긴 육류, 마른 오징어, 견과류 같은 거예요. 이런 음식들은 잇몸을 자극하고 상처를 낼 수 있어요. 특히 어르신들이 좋아하시는 마른 오징어나 육포 같은 건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질기고 딱딱해서 잇몸에 상처를 내기 쉽거든요. 한번 상처가 나면 세균이 들어가서 염증이 더 심해져요. 대신 추천하는 음식은 냉장고에서 꺼낸 오이나 당근 스틱이에요. 차갑고 아삭한 게 씹는 자극도 주고 타액 분비도 늘려줘요. 게다가 청량감까지 있어서 입안이 깔끔해져요. 하루에 2번 정도 간식으로 드시면 좋아요. 네 번째는 올바른 양치법이에요. 많은 분들이 양치할 때 힘을 너무 많이 써요. 그러면 오히려 잇몸이 닳아서 상처가 나요. 칫솔은 연필 쥐듯이 가볍게 잡으세요. 칫솔물을 치아와 잇몸 경계선에 45도 각도로 대고 깨작깨작 문지르듯이 닦으세요. 크게 움직이지 말고 작은 원을 그리듯이 하면 돼요. 한 부위당 10번 정도씩만 하시면 충분해요. 특히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있어요. 혀 밑부분, 어금니 뒤쪽 이런 망각 구역들이에요. 이런 곳은 침도 잘 안 닿고 음식물이 끼기 쉬워서 세균이 많이 살아요. 의식적으로 더 신경 써서 닦으세요. 칫솔은 3개월마다 바꾸셔야 해요. 칫솔모가 벌어지면 청소 효과가 떨어지거든요. 그리고 감기나 구내염에 걸렸을 때도 새 칫솔로 바꾸시는 게 좋아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칫솔을 쓰고 계세요? 칫솔모가 너무 딱딱하면 잇몸을 다치기 쉬워요. 부드러운 칫솔을 선택하시고 전동 칫솔을 쓰신다면 압력 조절을 잘 하세요. 가글은 혹시 매일 쓰고 계세요? 시중 가글 대신
소금물로 바꿔보시는 건 어떨까요? 훨씬 안전하고 효과도 좋아요.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네요. 제가 22년간 잇몸만 보면서 깨달은 가장 중요한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잇몸병은 칫솔질로만은 막을 수 없어요. 그리고 가글이나 치실도 만능은 아닙니다. 양치 전에 1분 치간 칫솔 하나만 추가해 보세요. 정말 그것만으로도 염증과 피나는 잇몸은 사라질 수 있어요. 저한테 온 수많은 환자들이 증명해 보였거든요. 처음에는 귀찮을 수 있어요. 또 피가 날 수도 있고요. 하지만 일주일만 참고 해보세요. 분명히 변화를 느끼실 거예요. 잇몸이 단단해지고 피가 멈추고 입냄새도 줄어들 거예요. 나이는 정말 상관없어요. 70세, 80세라도 늦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중요해요. 치아를 잃으면 삶의 질이 확 떨어지거든요. 맛있는 음식도 못 드시고 말하기도 어려워져요. 제가 만난 환자 중에 83세 할머니가 계셨어요. 치아가 3개밖에 남지 않아서 거의 포기하고 계셨죠. 그런데 치간 칫솔과 올바른 관리법을 알려드린 후 1년이 지나니까 남은 치아가 더 튼튼해졌어요. 할머니가 그때 하신 말씀이 지금도 생생해요. 이제야 제대로 된 관리법을 알았다고 왜 진작 알려주지 않았냐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그래요. 왜 이런 간단한 방법을 더 일찍 알려드리지 못했을까요? 치과에서는 복잡한 치료법만 이야기하고 정작 가장 중요한 예방법은 제대로 가르쳐 주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오늘 저녁부터 시작해 보세요. 양치하기 전에 치간 칫솔로 치아 사이를 닦아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겠지만 금방 익숙해질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주변의 잇몸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이 방법을 알려주세요. 특히 어르신들께요. 많은 분들이 잇몸병을 그냥 나이 탓으로 돌리고 포기하고 계세요.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올바른 관리법만 알면 충분히 예방하고 회복할 수 있어요. 저는 앞으로도 계속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이런 간단하지만 중요한 관리법들을 알려드릴 거예요. 복잡한 치료보다는 예방이 먼저라고 생각하거든요. 오늘부터 잇몸을 지키는 습관 하나만 바꿔보세요. 치간 칫솔 하나로 여러분의 잇몸은 분명히 건강해질 거예요. 그리고 건강한 잇몸은 건강한 몸으로 이어질 거고요. 여러분 모두 평생 건강한 치아와 잇몸으로 맛있는 음식 드시고 활짝 웃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